정치 오늘 시작합니다. 오신환 전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제 오늘 있었던 그 문재인 대통령의 출입 기자들과의 간담회 이야기부터 먼저 좀 짚어보겠습니다. 질의응답 과정에서 많은 질문들이 오갔습니다. 기자들이 궁금했던 오랜만에 자리이기 때문에 물어본 것 같은데 가장 좀 눈에 띈 부분이 검수완박과 관련해서 박병석 의장 주재로 합의가 잘 된 것 같다. 하지만 가능하면 합의를 이뤄서 처리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라고 됐고, 또 검찰에 대해서는 다소 불만스러운 부분이 있더라도 후속 조치를 통해서 검찰이 잘하는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집중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먼저 전 의원께 여쭤볼까요? 예, 이제 곧 퇴임을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편안한 분위기에서 아주 느긋한 표정으로 이렇게 기자들의 질의응답에 대답을 하는 걸 쭉 봤는데요. 일단은 지금 이제 국회가 강대강으로 그야말로 이게 탈출구 없이 부딪히고 있었는데 이게 국회의장께서 중재안을 낸 거 아닙니까? 네. 저희들도 이 중재안을 받았을 때 국회의장이 이 안이 아니면 국회의장 사회도 안 보고 절대 의사일정 없다. 그러니까 이게 선택지가 없는 그런 중재안이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대통령께서는 충분히 이제 상권 분립의 의미, 그다음에 국회에서 어떤 여야 합의 정신이 가지고 있는 의미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제 평가를 한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 굉장히 편안한 속에서 이제 마지막 기자분들하고의 간담회였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우리 오 의원께서는 예, 대통령께서 5년 기간 동안의 임기를 마무리하면서 네. 기자들과 굉장히 좀 허심탄회하게 본인의 입장 또 소회를 밝힌 것 같은데요. 문재인 정부 사실상 굉장히 많은 갈등 속에서 국민들이 네 편 내 편 나눠서 갈등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쉬움이 있는 것은 대통령께서 이제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서 잘된 중재안이고 또 그것이 합의 정신에 맞게끔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말씀하신 거는 정확하게 맞는 말씀이시죠. 제가 봐도 국회가 좀 더 부족하지만 서로들이 조금 양보하면서 합의를 이뤄내면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사실 그동안 대통령께서 사실은 이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입장을 유보하면서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네. 이제 저렇게 된 상황에서 마지막에 이제 말씀하시는 게 좀 아쉬워요. 좀 대통령께서 오히려 좀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낼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으면 좀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고 또 사면이나 여러 가지 또 다양한 말씀들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5년의 임기 속에서 특히 인사 문제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 있었다라고 솔직하게 이렇게 인정하시는 것은 제가 봐도 대통령으로서 왜 아쉬움이 없으시겠습니까? 5년을 마무리하면서 또 워낙 큰 일들이 많았고 또 그러면서 이제는 조금 편히 마음을 좀 이렇게 쉬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자, 이어서 오 의원께 좀 추가로 여쭤보면은 사실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옵니다만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여야가 이제 지난 금요일에 극적으로 합의를 이뤄서 이제 좀 탈출구를 찾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흘 만에 이제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그 배경을 뭐라고 좀 읽어야 될까요? 합의를 이뤄낸 내용과 상관없이 네네. 그 절차적으로 합의를 이뤄낸 것은 저는 굉장히 잘했다라고 보는데 일단은 이 출발점 자체가요. 사실은 5월 3일 날 문재인 대통령의 그 국무회의 마지막을 상정해 놓고 그 데드라인을 놓고 밀어붙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권성동 원내대표는 최악이 아니라 차선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서 막바지에 궁지에 몰려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합의였던 것 같아요. 제가 아는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래도 나름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 보는데 일단 그 내용을 보면 그 8가지 내용 중에 저도 동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상의 것들이 조금 이렇게 알려지면서 또 뒤늦게 또 우리 당내 지지자들이나 국민들도 또 특히 지금 새 정부를 출범을 앞두고 있는 지금 윤석열 정부의 입장에서도 그런 것들이 좀 동의하기가 어려운 측면들이 밝혀졌고 그런 것들에 대한 반발들이 커지면서 불가피하게 이제 합의를
깰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온 거죠. 저는 원내대표로서 리더십에 큰 흠결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쨌든 국회에서 의회 민주주의의 합의 정신의 굉장히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주도해서 해냈는데 상당히 앞으로 원내대표 리더십에 큰 위기가 또 찾아오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자, 전 의원께는 예. 이게 사실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사흘 만에 뒤집힌 배경에 윤석열 당선인의 의중이 좀 반영이 된 것 아니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미 윤석열 당선자께서 이 법안 통과에 반대한다라는 의견을 이미 표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100% 윤석열 당선자의 의중이 반영이 된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우려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게 사실은 이번에 그 국회의장 중재안이라는 것은 국민의힘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더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이 이 해외 순방 일정까지 취소를 하면서 어떻든 합의를 끌어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정치 협상은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 가지고 100% 만족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제도로서 완전 무결하지 않더라도 그 합의를 했으면은 하나의 이제 완결성을 만들어 나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화와 타협이라는 것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당선자께서 이제 새 정부가 출범을 하는데 국회와의 관계, 소통, 협치, 야당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윤석열 행정부의 성공 여부와도 직결되어 있는 것이 국회와의 관계인데 굳이 국회의장이 중재안까지 내가지고 한 것을 뒤집어 엎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상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우려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국민의힘 내부의 어떤 권력투쟁의 산물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자께서 선거 캠페인 과정을 거쳐서 대통령이 될 때까지는 국민의힘의 현역 의원들, 윤핵관들에 의해 가지고 선거 캠페인 거쳐서 대통령이 됐다면 네. 이제 집권하고 난 뒤에는 말하자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중심으로 권력 추가 이동을 하면서 이동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게 합의안 파기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준석 당대표가 역할을 하죠. 이준석 당대표가 지금 그 성상납 의혹 때문에 지금 윤리특별위원회에 지금 회부가 돼가지고 오늘 내일 하거든요. 이게 경찰이 수사에 들어가고 검찰이 수사가 들어가고 윤리위원회에서 판결이 내려지게 되면 사실상 이준석 당대표의 정치 생명에 어떤 중대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 이준석 당대표가 지금 권력이 이쪽으로 이동하는구나. 그래서 한동훈 저 법무부 장관 내정자와 통화를 해가지고 일요일 날 그냥 여야 원내대표 사이에 합의한 걸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이 정도로 합의를 해오면 우리 의원들이 동의를 하겠지 해가지고 의원총회를 거치지 않고서 합의안을 가져와가지고 의원총회에 붙였더니 그게 이제 뒤집히는 경우는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우리 오신환 의원님께서도 원내대표 출신이라 잘 아시겠는데. 근데 의원총회를 통해가지고 추인된 것이 최고위원회에서 파기되는 것은 대한민국 현대 정당사에서 한 번도 없었던 사례예요. 아마 국민의힘의 당헌 당규상으로도 이게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죠. 이게 자신의 정치 생명이 오늘 내일 이 하는 상황에서 결국은 검찰 수사, 경찰 수사와 관련된 어떤 그 검찰과의 관계 이런 것도 좀 작용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밖에 저희들이 볼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전재수 의원님 그 해석이 저는 좀 과한 것 같고요. 예, 그거는 하나의 추측이고 지금 이준석 대표가 언급한 대로 그 내용들을 쭉 정리해서 페이스북에 올리지 않았습니까? 내용상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이 뒤늦게 이제 알게 된 거고 또 이준석 대표는 아시다시피 원내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의총에서 같이 논의한 부분들이 아니라 또 본인이 또 저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각별한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통화하는 과정 속에서 내용들을 소상히 알게 됐고 또 그 인사청문회를 통해 가지고 그 부분들이 조금 더 공론화되고 토론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뜻을 밝힌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저희 당의 지지자들이 사실상 민주당도 아주 적극적인 지지층들이 있듯이 저희 당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의 우려 표시들을 적극적으로 표시하는 그 지지층들에 대한 의견들을 수렴하면서 지금 이 상태로 가다가는
좀 어려움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판단하게 된 거고요. 윤 당선인의 경우는 뭐 과거 아시다시피 그 검찰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제가 뭐 이제 청문위원을 했지만 네. 검경 수사 기소의 분리를 본인도 인정하고 받아들였던 분이에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것은 수사 기소, 검수 분리가 아니라 수기 분리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내용에 이것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할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사 기소와의 분리만을 놓고 얘기한다면 얼마든지 토론이 가능하고 저 또한 마찬가지로 저도 그것을 주장해 왔던 바이기 때문에 이것은 합리적인 절차들을 통해서 논의해서 만들어가면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날짜를 딱 정해놓고 이거 아니면은 무조건 통과시키겠다라고 협박하듯이 이 입법 독재를 하는 것은 그것은 제가 봐서는 온당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 의원 얘기 좀 더해서 전 의원께 좀 여쭤보면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중재안에 보면은 선거와 공직자 범죄에 대한 검찰 직접 수사권이 빠진 것은 여야 야합으로 국민들이 보고 있다. 네. 그 부분은 사실은 뭐 이게 뭐 지방선거 앞두고 여야가 좀 약간 뜻이 맞은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일각에서. 보세요. 이게 국회에서 합의를 한 거잖아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선거는 지방선거입니다. 네. 국회의원 선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들이 그다음에 1년 이 합의안에 보게 되면 1년 6개월 뒤에 중대범죄수 한국형 FBI가 이제 출범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되면 국회의원들 다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야합을 했다 이것은 맞지가 않고 우리가 이제 경제범죄하고 부패범죄를 남겨놓았던 것은 검찰의 6대 범죄 중에서 사실상 그 수사 대상의 99.9%가 경제범죄, 부패범죄입니다. 그 기껏 해봐야 0.몇 프로 선거범죄고 더더구나 공직자 범죄는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지금 이게 자신에게 쏟아지는 화살을 이제 다른 데로 좀 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것은 사실관계, 팩트, 통계, 수치와 전혀 맞지 않다 이 말씀 드립니다. 이제 저 부분이 저런 의혹을 저도 이제 전재수 의원님이 해석한 것처럼 제가 좀 과하게 해석하자면 지금 저 검수안박법을 밀어붙이고 있는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소위 민주당 안에 철험회의 의원들인데 그 의원들의 다수가 지금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양양자 의원도 결국에는 커밍아웃 했잖아요. 모 의원이 민주당이 그걸 주도하고 있는 의원이 우리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20명 넘게 수사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압박을 하는 것이 결국엔 그런 내심의 작용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공직자와 선거사범에 대한 부분들을 범죄를 수사를 못하게 이제 박탈하게 하게 되면 기존에 지금 수사를 받고 있던 소위 민주당의 의원들이 거기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당장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저렇게 어느 날짜를 정해놓고 밀어붙이기식의 그 패단들을 우리가 경험해 봤음에도 불구하고 또 저렇게 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봐서는 이미 국민들이 더 현명하거든요. 저것이 야합이고 꼼수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예. 오시환 의원님께서도 진짜 과한 해석을 만약에 그럴 거라면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문자 폭탄이 오고 있는데 그 핵심 내용은 뭐냐면 왜 4개월 동안의 유예 기간을 주냐? 이 법 시행일을 4개월의 유예 기간을 왜 두냐? 바로 즉각 공포와 함께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하라 이런 거거든요. 우리 오시환 의원님처럼 이제 수사와 이거를 회피할 목적이었다면 유예 기간을 둘 수가 없는 것이죠. 이미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는 이미 재판 상태로 넘어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유예 기간을 둔 측면만 보더라도 수사를 회피할 목적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전 의원께 그렇게 이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민주당에서 이제 8시부터 이제 법사위 소위 열어가지고 예. 심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예정대로 27일, 28일 모레나 글피에 어떻게 좀 본회의 열고 처리가 될 걸로 전망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저희들은 합의안대로 네. 추진하는 것이 원안까지는 안 가는. 원안 주장을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네네. 분들이 있는데 근데 그렇게 된다면은 이게 여론의 향배를 저희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국회의장 중재안
그다음에 국민의힘과 합의했던 안으로 우리가 추진을 하게 된다면 정의당도 환영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여론도 상당히 우호적일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독점적인 권력과 권한을 나누고 분산하는 차원에서 검찰이 가지고 있었던 내사, 수사, 기소, 구형, 공판에 이르는 형사사법 절차의 전 과정을 한손하게 쥐고 있었잖아요. 이 권력을 나누고 분산하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특권을 해체시키고 기득권을 줄여왔던 그런 역사와 맥이 맞닿아 있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 권력자 또는 권력기관이 불편해져야 됩니다. 예를 들면 14대, 15대 국회의원 했던 사람들이 요즘 국회의원 하는 사람들을 보고 너네는 도대체 무슨 재미로 국회의원 하노? 아무런 뭐 자기네들이 누렸던 특권, 기득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런 것처럼 지금 그 20년 전에 국회의원 했던 사람보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불편하거든요. 권력자, 권력기관이 불편해지는 것이 특권을 줄이는 것이고 기득권을 줄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검찰이 다 한손하게 쥐고 있던 것을 나누고 분산해서 기득권과 특권을 하나씩 줄여나가는 것이 그런 역사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였기 때문에 이것은 좀 완벽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이번 기회에 이 정도까지는 좀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저는 하나 좀 추가적으로 좀 예. 이게 만약에 이렇게 예정대로 진행이 되면 막을 또는 전략 같은 게 있을까요? 뭐 지금 어쨌든 날짜를 정해놓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국민의힘으로서는 물리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저렇게 합의까지 무리수를 둔 거라고 보고요. 다만 저는 민주당이 지난 5년 동안 어떠했는지를 한번 우리가 돌이켜 보자고요. 처음에 적폐청산한다고 해서 특수부를 비대하게 키우고 과거 역대 정부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의 특수부를 악용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미명하에 패스트트랙으로 힘으로 밀어붙였잖아요. 그때 왜 할 수 있었던 것을 지금 말하는 검수완박을 하지 않고 5년 내내 검찰과 싸우다가 정권 마지막에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그것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그것을 절대적 가치로 상정해 놓고서 저렇게 힘으로 밀어붙이니까 민주당이 그것이 옳고 명분에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합리적으로 그동안 제가 19, 20대 때 법사위 하면서 한 번도 표결을 하거나 합의 안 된 법안들을 통과시킨 적이 없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저렇게 힘으로 밀어붙인 저거 과거 사례를 통해서 이제 역사는 돌고 도는 거예요. 5년, 20년, 100년 하겠다고 한 민주당이 5년 만에 정권 교체가 됐잖아요. 또다시 국회에도 만약에 180석에 반대되는 입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저는 합의 원칙에 그리고 의회 민주주의를 좀 지켜가면서 저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방향성에 대해서 동의를 했으니 그 내용을 좀 더 절충을 하고 보완하면서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30초씩만 좀 더 들어볼까요? 예, 그 오신환 의원님 말씀에 뭐 일정 부분 동의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대강 대치 국면에서 국회의장이 중요한 해외 순방 일정까지 취소를 하면서 국회의장이 나서서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고 그리고 그 중재안이 여야 의원총회에서 추인되고 당론으로 합의가 됐다면 이것을 지금 그래가지고 이 합의안을 우리가 지금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당장 국민의힘에서는 입법 독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국회에서 여야 합의대로 처리하는 것을 입법 독주라고 이야기한다면 앞으로 국회에서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원내대표 이 두 분이 뽑힌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선출되고 난 뒤에 첫 번째 합의 사항이 이런 식으로 3일 만에 뒤집힌다면 앞으로 어떤 합의를, 어떤 신뢰를 가지고서 국회에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 의원님 말씀까지 들었겠습니다. 뭐 물론 이제 1차적 합의에 대해서 그것이 깨진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재수 의원님 말씀처럼 의회가 어쨌든 정치적 합의를 통해서 대안을 찾아가는데 그것이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로서는 굉장히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임위에서 또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합의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좀 더 노력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무조건 날짜를 정해놓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밀어붙이는 것은 또 다른 피해가 국민들께 가기 때문에 또 그것은 또 분명히 위헌적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절차에 있어서의 민주성들을 최대한 확보해 가면서 했으면 좋겠다. 저는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